아까 광명 얘기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요새 광명이 또 관심을 가져야죠. 물량 공세 무섭네. 광명 아파트 6억 떨어진 사연. 네네. 6억 떨어진 사연? 네네. 진짜 6억이 떨어진 건가? 6억이 어디 떨어졌냐면 여기 써 있어요. 40평대.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40평대가 6억 원 떨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광명이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40평대 6억이 떨어졌다. 여기 일직동역이에요. 이케아 있고 코스트코 있고 광명 KTX역 있고. 바람의 색상님이 살았던 아, 이사 가셨어요? 철산동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 불편하거든, 생각보다 교통편이. 학군 때문에. 아, 학군도 네, 애기. 철산이 조금 더 낫죠. 애기가 이제 많이 컸거든요. 네. 이제 학군을 따진다면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죠. 여기가 이렇게 입주해요. 여기가 다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일직동에 진짜 약간 모던하게 도시 느낌, 약간 여기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정말 좋아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감탄하는데. 입꼬리가 정말, 올라갔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인프라.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통편이 약간 불편해서 사실 여기가 새로 생겼을 때는 이제 광명의 대장 1등급지는 여기가 가져올 거야. 약간 나름 이게 뿜뿜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1호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 갈아타야 되거든요. 네.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 편의성인 7호선을 끼고 있는 요 라인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철산동 메인 입지에 이렇게 입주가 많아요. 네, 다 시뻘겋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일직동에 있는 이제 교통 편의성을 따지는 사람들이나 학군이나 이제 이런 인프라를 따지는 사람들은 또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입주장이라 이렇게 좀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가 빨리는 그런 효과도 있죠. 철산역에서 7호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해서 금방 강남에 갈아타지 않고도 강남으로 갈 수가 있어요. 3, 40분이면 강남 7호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업무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는 정말 크게 갈리죠. 그리고 지금 원래 트리우스 광명 여기가 입주를 올 초에 해가지고 뭐 마피가 5천이든 6천이 떴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제가 1월 달쯤에 임장을 갔다 와가지고 마피 5, 6천은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한두 건 나온 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좀 평이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마피가 2천에서 3천 정도고 원래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던 거라서 원래 분양가로 생각한다면 2천, 3천 마피 나온 게 그냥 적정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무피는 좀 널려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트리우스 광명이 3월 말까지 입주를 했거든요. 우리 강북 쪽에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할 때도 제가 그때 입주할 때쯤 말씀드리고 입주장 끝나고도 혹시 그 얘기 나와서 했었나요? 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았던 게 뭐냐면 레미안 라그란데가 입주 시작하고 나서는 가격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 물론 개엄 전이랑 비교해서 1억 정도 떨어졌지만. 근데 그래도 입주하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가격이 막 꺾이진 않았었는데 그 잔금치기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말이 잔금인데 2월 딱 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피가 2, 3천이 이제 평이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3월 말이었으니까 2월 중순 뭐 거의 3월 정도 됐을 때는 마피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5천, 6천, 7천, 8천. 그래서 4월 달쯤에 제가 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마피가 7, 8천은 거의 소진이 된 분위기였거든요. 4월 중순쯤에 갔을 때. 그래서 그때 한 마피 5천이 한두 개 정도 남아 있는 분위기였고 7, 8천은 다 소진이 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입주장이 있어. 잔금되기 한 달 전부터 가격이 꺾이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입주장을 맞은 단지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그럴 때 내가 이후에 원래 이전에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는 입주장이 오히려 계속 꾸준히 전세가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단지들이 꽤 있었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입주장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잔금치기 한 달 전에 이 가격을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딱 중요하다. 그때가 딱 기회의 타이밍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우스 광명이 3월 말에 끝났어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5월부터 입주를 해요. 5월 30일부터 입주를 하고 지금은 전세를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새 아파트 입주장 맞은 전세들은 집을 볼 수 없어도 집을 안 보고 그냥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전세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이 트리우스 광명보다 입지가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여기 광명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제 광명의 대장 아파트는 철산동의 대장 아파트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트리우스 광명보다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고 전세가도 뭐 적게는 뭐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여기 트리우스 광명, 그리고 여기가 11월이잖아요. 센트럴 아이파크. 이 세 개 단지가 올해 입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매수를 광명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광명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개 중에 어디를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이더 헤리티지를 갈 거냐, 이제 아니냐. 에 따라서 좀 갈려지는데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세 개의 단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지금 좀 매매 거래는 좀 활발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왜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팔 수가 없어. 실거주 3년유예 정책에 의해서 전세는 놓을 수 있지만 매매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조합원 매물은 살 수 있죠. 근데 조합원 매물은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대출이 안 나와요. 미등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서 현금을 다 들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매매가 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아파트가 아무래도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어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예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해서 세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어.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적용받았던 단지들이 정말 손에 꼽게 돼 있다 보니까 입지가 다르고 다른데 이거를 같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딱히 가이드를 못 해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된 게, 그러면 이걸 매수자 부담으로 가면 24평은 11억, 34평은 13억, 14억대에 나와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나 이런 추가 분담까지 넣어서 이제 사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왜 내야 돼? 그러면 그걸 가격에 붙여서 팔고 싶어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뭐 11억대, 뭐 13억, 13억대, 14억 팔겠지만 아직 세금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좀 확실히 많지는 않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입지적으로나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좋은 느낌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딱 봐도.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결국에는 이런 추가 분담금이랑 세금은 결국 매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세금을 붙여서 매도 가격에 넣어서 파는 거나 그냥 거기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접근할 수 있냐 없냐가 갈려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더샤포레나 광명 1구역 여기도 12월에 입주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입주가 엄청 많은 거죠. 얘는 26년 1월. 연달아 있는 거 11월, 12월, 1월. 그러면 입주가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브리에르 얘는 27년도예요. 27년도라서 2년 텀이 지만 여기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입주 물량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여기 하안동. 주공. 예, 여기 지금 6억대, 막 5억대 이렇잖아요. 20평대가.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새 아파트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하안동이 좀 10%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이 좀 빠지고 있다. 광명은 어쨌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그 상승률, 다른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에 비해서 하방 압력이 입주 물량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초까지 브리에르 끝날 때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공포, 아까 막 6억이 떨어졌네, 막 신문에서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광명이 기회 시기라고 보고 이 시기까지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기회지. 이건. 그죠? 이런 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광명이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세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게다가 문제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져서 막 그러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광명이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전세가가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여기 신축이 들어와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준신축이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 이런 데 보면 가격이 어때요? 23년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입주장 맞았을 때 어때요? 입주장을 맞았는데도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축급에 대한 수요는 확실해서
신축급이랑 입지가 좋은 여기까지는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데 오히려 여기 철산 기존에 철산의 대장 아파트가 오히려 회복하는 게 좀 속도가 더뎌요. 오히려. 광명 뉴타운의 새 아파트는 오히려 회복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존의 철산의 대장 아파트가 센트럴 프로지거든요. 그 세대수는 적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의 판이 위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 밑에가 많이 수요가 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가지고 차라리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같은 광명 내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가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판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본인이 어떻게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 비용이 더 들은다. 그런 걸 잘 따져보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자산의 방향성을 잡는 게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광명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중요한 시기죠, 지금. 기회다. 네네네. 전세가를 보니까 기회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좋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광명에서는 철산동이 가장 상급지, 1급지고 그럼 같은 7호선 라인을 하고 했을 때 그럼 광명 뉴타운 안에 있는 단지들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랑 철산역을 가보면 상권이 여기는 원도심 상권이 혼재되어 있고 요 앞뒤로 시장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원도심에 이제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그 상업지역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그 느낌이 약간 여기는 조금 더 젊은 여기는 한 뭐라고 해야 되나 80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년대, 2000년대 가게의 느낌. 후레이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어딜 좋아할까요? 광명사거리하고 철산역 자주 가는데 네네. 어딜 좋아할까요? 당연히 철산역을 좋아하시겠죠. 그나마 여기가 2000년대 이후 약간 느낌으로 상업지역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네. 그나마 옛날에 상권이 정말 좋았을 때는 여기 철산 로데오 거리 사람들이나 유흥상권 이런 게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죽었어요.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죽은 면이 있고 여기 뉴코아도 이제 없어졌어요. 뉴코아가 여기 엄청 잘 됐었거든요. 근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철산역 상권도 이전에는 여기가 메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조금 죽고 오히려 위쪽 상권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 대로변을 보면 이 대로변을 끼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SK뷰 들어오면서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이렇게 스트리트형 산 것처럼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레이님이 좋아하는 그런 상업지역의 모습을 여기서 갖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을 끼고 있고, 인프라가 있고, 학원가가 끼고 있고, 그리고 이 SK뷰는 언덕이 있어요. 경사도가 있어요. 뉴타운도, 광명 뉴타운도 경사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철산역의 상단은 평지예요. 그래서 평지와 경사도가 어우러져 있는 입지에서는 당연히 평지를 선호하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철산주공 12단지나 13단지가 재건축이 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대장 아파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재건축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가 대단지로서 평지로서 7호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쪽에 그런 것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데가 이제 헤리티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 아파트를 센트럴 프루지오에서 욜로 역할을 가져오게 될 거고 이 철산주공 1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그 대장 아파트의 입지가 유지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또 목동이에요. 네. 그래서 철산에서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목동으로 간다. 여기 입지가 또 목동이랑 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질 거고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새로 개발이 될 거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광명 뉴타운이랑 이쪽이랑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포레나부터 해가지고 여기 입지가 좀 잘 돼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여기가 이렇게 좀 잘 합쳐지면 여기 밀집도가 더 커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기대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쪽의 생활권과 이쪽의 생활권은 구분돼서 갈 거긴 한데 그래도 이쪽 생활권의 인프라랑 이쪽 생활권의 인프라가 따로 형성이 되더라도 쪽이 잘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광명사거리 이 7호선을 라인으로 해서 하단 구역과 상단 구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상단 구역의 입지를 하단 구역에서는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그래서 이제 상단을 위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걸어서 나오긴 힘들어요. 제가 정말 걸음이 빠른 편인데 제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아크포레 자이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 가는데
15분, 20분 걸려요. 어. 그래서 마을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사거리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잘 돼 있지만 철산역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이나 이제 학원을 이용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기로 많이 이동을 안 했어요. 여기로도 충분히 이런 인프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교통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갈 메인 지역은 이제 광명뉴타운 상단, 하단, 여기 철산역, 상단, 그리고 하단.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내가 더 좋은 데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아, 여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 한신 철산 한신.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이 철산 한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 사실 이 철산 한신은 그래서 유명해요. 이 철산역을 끼고 있는 단지 중에 가장 가격대가 맞아요. 낮아서 진입하기가 좋고 이제 가성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임장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은 11억이잖아요. 네. 근데 11억인데 왜 그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물론 레미안이 뭐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레미안이 철산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군과 학원가를 따지는 사람들 여기에 초중고가 여기 다 있죠. 학군을 따지는 사람들 여기로 와요. 그리고 학원가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용을 하고 여기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자면 여기 철산 한신 아파트는 여기랑 좀 달라요. 여기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랑 레미안 아파트는 학군과 학원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약간 반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철산역을 주변에 끼고 있는 상업지역 있잖아요. 이 상업지역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멀리는 밤늦게까지 이제 가게를 열고 고깃집을 해봐요. 그래도 새벽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너무 멀리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서 가장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층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학군학원가를 따지는 수요층,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상업지구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용도를 찾는 수요층으로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임장을 가보면. 야, 신기하다 이거. 이런 거는 뭐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실제로 가보면 뭐야 이거 바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물론 연식도 차이가 있어요. 이건 17년 차고 얘는 34년 차로 연식도 좀 더 돼서 더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식 차이 말고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언급은 아시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제가 이러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러면 그런 솔직히 느낌. 좀 들으시면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 봐 걱정이에요. 아시잖아. 노란 딱지 붙을까 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약간. 됐어. 그렇게. 네. 네. 구성남하고 광명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교가 수정구.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출퇴근의 수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강남 업무지구를 켰을 때 이제 서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랑 동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파구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송파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여기 멀리는 여기 종로 업무지구까지 가시는 분들인데 네. 광명에 사시는 분들은 강서나 여기 종로, 마포 요 위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출퇴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엔 너무 멀거든요. 출퇴근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지옥철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의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이 출퇴근의 수요층이 갈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지는 성남이 더 낫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격대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그만큼의 각자의 그 출퇴근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안동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10%가 빠졌어요. 지금 하안동, 철산동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빠진 그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지금 뽑은 거거든요. 혹시 광명에서 사실 신축 입주하고 막 이래. 그때 10억이야. 13억이래. 30평대에 14억이래. 사실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현금으로. 5억, 6억, 사실 5억대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만 비싼 것만 얘기하면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그러면 입주량 때문에 흔들리는 준신축이나 구축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입지는 좋은데 입주량 때문에 흔들리는 지역을
단지를 들어갔다가 이제 공급 물량이 끝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면 가격이 회복되면서 그걸만으로도 사실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도움이 좀 돼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좀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는 걸로 요걸 사실 준비해 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일부를 캡처한 거고 엑셀로 쫙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으실 수 있게 후랭이님 이제 영상 그 편집해서 올리시면 네.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를 아. 후랭이 TV와 메디테라의 힐링 재테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아, 그럼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링크를. 네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링크를. 대선도 있는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